협력 연계 상생으로 지역과 교육의 혁신을 실현합니다. 용봉아고라 광주 전남 미래적 혁신, 오늘 두 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창은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 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지자체와 대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총 5분의 패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수영입니다. 네, 이어서 정성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정성호입니다. 네, 다음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문승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지자체를 대표해서 나와주신 분들입니다. 최태조 광주광역시청 인공지능산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청 인공지능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네, 끝으로 강상구 전남도청 에너지산업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네, 지난 1월 8일이었죠. 전남대학교에서 광주 전남 미래적 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전남대학교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인데요. 먼저 우리 김수영 연구부총장님, 이 포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행사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광주 전남 지역 미래 지역 혁신 포럼은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 저출산이 지속되다 보면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소멸 위기가 곧 우리 앞에 닥칠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인 저희 전남대학과 GIST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이 세 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서로 이 지역 상생을 위해서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세 개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MOU를 맺었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저희 이 세 대학이 정부 주관 부처가 다 다릅니다. 저희 전남대학교는 교육부고요. 우리 GIST는 과기부, 또 켄텍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자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부처 간 협력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과기부 한 개 부처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세 개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쪽에 우리가 한번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광주 전남이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이 지역 소멸의 대처가 굉장히 효과적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광역 지자체 간 벽을 허물고 서로 같이 상생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광주와 전남의 에너지와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국장님들도 오셨는데 광주 전남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가 돼서 지역 소멸에 공동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지역 혁신을 위해서 세 대학교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정성우 연구부총장님, 이전에도 대학과 대학 간의 협력이 있었을 텐데 이전과 비교해서 이번 협약이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GIST와 전남대학교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습니다. 그 한 사례로 GIST와 전남대 의대 공동 연구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2012년부터 GIST와 전남대 의대는 매년 1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의료 및 바이오 분야를 연구하는 GIST 교수님과 전남대 의대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 연구의 노력으로 최근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지원해서 선정되는 그런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GIST 교수님들은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전남대 의대 교수님들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남대 의대 교수님은 진료에 바쁘시기 때문에 지스트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 간의 공동 연구는 이제 개인의 연구 성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큰 틀에서 지역 발전까지 이끌어 나가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세계대학 연구 협력을 업무 협력을 통해서 지스트 전남대 또 켄텍의 이 연구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또 지역 산업을 또 첨단화하는 이런 업무 모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스트는 기초 연구 분야에 또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력을 갖추고 있고 켄텍은 또 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성화한 대학인 두 대학의 특성상 이렇게 교수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어서 지역적인 측면 차원에서의 큰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남대에는 지스트나 켄텍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스트 또 전남대, 켄텍이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지자체의 그런 협조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대학의 강점과 또 부족한 점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업무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협약서에는 업무 분야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승일 연구원장님, 혹시 이 5가지 중에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세 개 대학이 협약을 했고요. 우리 세 개 대학은 대학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 나갈까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 협의체는 주기적인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국가 단위로 국가 규모로 우리가 제안할 만한 지역 사업을 발굴해 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여러 가지 주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에너지 쪽의 주제가 상당히 적절치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지금 시대의 변화는 이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중앙 에너지 집중 시대를 떠나서 분산 에너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에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발의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 세 개 대학과 전남, 광주 전남이 그림을 그려낸다면 우리나라를 리딩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산 에너지의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러려면 이 분산 에너지는 운영하는 주체, 우리가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데 VPP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도 들어와야 되고 ESS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차 같은 것도 들어오면서 또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저희가 정보를 다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구성해 보면은 참 적절한 그림이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모아져서 VPP 가상발전소를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제가 협의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대도시권이고 대도시는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이고 반면에 전라남도는 분산 에너지를 전국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과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대학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역량이 모인다면 어느 지역도 꿈꿀 수 없는 그런 멋진 분산 에너지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정비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제안이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최태조 실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 중립을 위해 감축과 상쇄라는 큰 틀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VPP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VPP 사업의 핵심 요소는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정확히 예측하고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매우 좋고 우리 시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가 VPP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현실상 지자체 협력은 필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상구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전남의 세 개 학교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광주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문제점과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통 포화 문제와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개통 포화에 있어서는 물론 한전과 협력하여서 개통 확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 한정된 그 전력망 속에서 에너지 AI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3개 대학이 협력하여서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작년에 시행되었지만 아울러 좀 더 진정한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들을 깊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 VP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수영 연구부총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VPP를 전공하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소규모로 발전을 하는 다양한 발전 소스를 모아서 굉장히 큰 가상의 발전소를 한번 구성해 보자고 하는 것이 VPP라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전남대학에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VPP라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앞으로 이제 조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전남대학에는 예를 들면 스토리지 ESS라고 불리우는 그 저장 장치 기반의 VPP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센터가 있고요. 또 저희 경제학과 교수님 중에는 전력망 분산화를 위한 다양한 그 정책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원 또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이 커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AI 플러스 에너지 융합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5년 전부터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잘 알고 에너지 분야의 그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융합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잘 정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광주과학기술원은 VPP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성우 연구부총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광역 VPP는 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세 개 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됩니다. 전남은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발전 설비로부터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지스트는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스트에는 AI 융합학과, AI 연구소 또 AI 모델을 이용한 계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슈퍼컴퓨팅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VPP 같은 경우에는 날씨 변화나 또 이제 전력 수요 변동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스트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전력 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렇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스트는 AI 및 슈퍼컴퓨터 기반의 실시간 전력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 신재생 에너지 연구 그리고 캠텍의 전력망, 전력 연구 등과 함께 협력하면
광주 전남 지역의 전국적인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두 대학이 AI와 또 에너지 산업의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 분야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된 인재가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으면은 이러한 인재들이나 또 기술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지역의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태조 실장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좀 마련돼 있을까요? 네, 우리 시는 인재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산업 분야마다 인력풀을 구축해서 기업에 매칭시켜주고 있고 우수인재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경자청을 신설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2024년도에 투자유치 우수 주자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했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 성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광주역 부근에 호남권 최대의 창업밸리인 빅골 창업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지역 청년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큰 파급력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강상구 국장님,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남의 전력 자금률은 200%이고 광주는 2.9%입니다. 이러한 전력들을 수도권으로 모두 송전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잉여전력의 50%는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잉여전력의 절반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정책이 강력히 추진돼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 전남도는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이제 에너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데이터 센터 통신비에 있어서 할인을 건의했고요. 인구 감소 지역과 분산 특구 지역에서 전력 구매 계약 시 전력 산업 기반기금과 망 이용 요금이 있는데 그걸 할인을 건의하였고 또 근로자들이 지방에 이전할 때 근로소득세 감면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정책들을 시의성 있게 개발하여서 중앙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세 개 대학교가 모두 그냥 같은 대학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전남대학교는 교육부 소속, 또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실제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산업부가 인재 양성과 취창업 그리고 연구개발, 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대학의 담당 부처와 다른 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걸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김수영 연구부총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는 2016년부터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처음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ABCD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아주 이제 보편화가 됐고요. 그 전에 디지털 트랜스폼, DX라고 그러죠.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인공지능 트랜스폼, 인공지능 전환, AX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주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광주시도 2020년부터 인공지능 산업단지 육성하는 사업을 예타 수준으로 기획을 해서 지금 5년째 진행해 오고 있고요. 지금 5년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남대학교와 GIST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양성하는 인력의 인재 양성의 목표가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방향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점들을 세 대학이 잘 결합을 한다면 세계 수준의 아주 우수한 인재 양성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전남대학교는 지금 입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저희 전남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50%가 광주에서 입학하고 있고요. 나머지 50% 중에 또 50%가 전남에서 이렇게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75%의 학생이 저희 전남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배출된 인력이 물론 이제 GIST나 켄텍까지 합치면 이제 더 많겠지만 이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저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인공지능, 첨단 산업 위주의 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취업도 하고 또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세 개 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그 AI를 그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에 AI 중심 도시를 광주가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건설을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로 AI 집적단지 2단계 계획도 완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AI 1단계 사업을 통해서 비수도권 최초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기업들에게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관외 기업 146개사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구축한 산업 생태계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AX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등 총 9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정부와 여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다만 사업 규모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 활동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우리 광주 지역에 내려가면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AI 영재고 건립을 포함하여 AI 융합대학, AI 대학원, AI 사관학교로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력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역시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 바로 인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스트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자체 계획과 관련해서 이 지스트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좀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얘기,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지스트나 전남대, 켄텍은 국내 최고 수준의 박사급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배출된 박사급 인력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남아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VPP나 또 AI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박사급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두해야 개발이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이러한 인력이 취업할 만한 연구소나 연구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지역 내 연구소나 연구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력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내에 첨단 기술 분야 연구소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 또 중앙정부의 지원, 아울러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국책연구소나 연구시설의 유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 국책연구사업 등을 발굴해서 일단 지역 내에서 AI 에너지, AI 바이오 같은
첨단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의 AI와 전남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서 최첨단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 외에도 화수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있어서 AI 기술과의 접목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분야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재들이 양성이 돼도 이들이 취업하고 또 지낼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잘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관련 정책의 정부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인데요. 국회에 보고서를 올려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정부 변화 기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상구 국장님, 우리 지역이 또 해상풍력과 같은 에너지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관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개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변전소 4개소를 신설해 줄 것과 또한 그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BESS 시장을 우리 지역에도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추진을 위해서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가이드라인에 40메가와트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 중점적인 그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또한 전남역 아리배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학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승일 연구원장님, 켄텍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준비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나 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대학의 준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셨던 게 조금만 첨언 드리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국가 전력망과 발전 설비 등이 갖춰져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저도 깊이 참여했던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 중에. 근데 이게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2년 만에 개선되지 못하고 벌써 2년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게 늘어지고 있는가를 그 원인을 보면 2개 문제입니다. 첫째는 분산에너지를 정부가 계획한 것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 같은 것을 달성 못 하는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늘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이 그 시기 안에 확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곧 통과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를 중심에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 말씀드렸듯이 중앙 집중형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이제 절대적인 한계가 왔고 분산 에너지로 풀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PP를 제안하는 거고요. 우리 에너지 공과대학 켄텍은 말 그대로 에너지 중심 대학입니다.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 키우고 연구하는 거지만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계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에너지 공과대학은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울 때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기업이 원하는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특히 지역으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할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자기네들이 필요하는 인력을 갖출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인재 유출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적절한 수요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걱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오려고 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산에너지 사업이야말로 우리 전남, 광주 전남이 전국의 어디보다도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에너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이렇게 맡겨왔는데 이제 그 역할에서 떠나야 되고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에너지 자립은 식량 자립하고 많이 떠오르죠. 왜 우리가 식량을 자립해야 되는지, 식량이 자립되지 않으면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에너지는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그 생각에서 정부가 좀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으면 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중앙정부는 법을 만들어주고 제도 개선해주고 그게 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고 모든 액션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전라남도나 광주시처럼 광역정부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 지방정부에서 분산에너지의 실제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그리고 광주시가 앞장서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광역시 단위의 분산에너지 계획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획들이 우리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예,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서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 개의 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할 부처도 다르지만 우리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주신 우리 지자체 관계자들 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핵심인 AI와 또 에너지 산업 관련 국장님이신데요. 이렇게 양 지자체는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최태조 실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력의 핵심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 목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역할 분담과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이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고 광주시는 AI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강점을 잘 살려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조만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면적을 66kg/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발전량과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시도가 선제적으로 광주 전남을 초광역권으로 하는 VPP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우리 광상구 국장님도 전남과 광주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양 시도가 또 대학들이 의견 접근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AI 혁명의 시대에는 정말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이 기존의 검색 엔진보다 AI형 반도체는 10배, 30배까지 전력 소모가 많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알리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AI 중심 도시로서 그동안 많은 기반을 닦아왔고 또한 우리 도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여력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한다면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 두 지자체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각 대학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김수영 연구부총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앞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는 AI를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전남은 에너지를 굉장히 중점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AI를 융합한 그런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 앞으로 전남대, GIST, 한국에너지공대가 같이 이 사업을 좀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협력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역 지자체 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와는 달리 저희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금 경제나 관광 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광주나 전남과 전북과 물론 관계도 있겠지만
광주 전남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간의 벽을 가급적이면 허물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남대가 그런 광주 전남의 협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전남대 캠퍼스는 메인 캠퍼스는 광주 용봉동에 있지만 저희 여수 캠퍼스도 있고요. 또 화순의 병원 바이오 클러스터 캠퍼스도 있고 또 향후에는 고흥 우주센터나 또 나주의 스마트팜 조성 같은 그런 사업을 캠퍼스 구축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와 전남이 가급적이면 같이 협력해서 저희 그 광주 전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꿈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승일 연구원장님도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예, 광주 전남은 역사적으로 뭐 한 지역이었고요. 뭐 지금도 한 지역인데 이게 이제 광역시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는 걸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협력해서 덕이 될 게 있으면 협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하겠죠.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뺏는 그런 그 협력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내야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분산에너지라든지 VPP 사업 같은 것들이 우리 세계 대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협력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유인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낸 거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산에너지고 VPP라고 생각합니다. 가상발전소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전기가 뭐 원자력 발전이나 뭐 석탄화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에서 대부분 와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걸 만들어서 서울 지역으로 보내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가까이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든다면 광주시가 만들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전라남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국에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도시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그 주민들이 모여 살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산업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라남도는 에너지 자금률이 넘치지만 광주시는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한전에서 주는 전기를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전기를 주민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AI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건을 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꾸며낼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이 지역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분산 전력망이 사실 필요합니다. 분산 전력망이. 이 지역에서 만든 전기가 전국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 소비되려면 조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한국전력 같은 그 공기업에서는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광주시 혼자서 분산에너지 정책을 한 건 바보 같은 일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두 기관이 두 지자체가 협력한다면은 어느 지자체도 꿈꿀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는 광역 VPP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AI 사업이 이제 2단계 사업으로 가서 1단계보다 더 큰 규모로 아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AI의 중요한 응용 분야가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에너지고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AI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뛰어드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의 현장인 거예요. VPP가 조그만 규모 몇 사람 모이는 거 그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광주시 전체가 시민이 다 참여한다든지 전라남도가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분산 전력망을 재발하면은 한국전력 같은 데가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VPP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주 전남이 이런 점에서 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과 함께 또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성우 연구부총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뭐 두 분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역의 경계가 연구 수행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남도의 신재생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광주시에 AI 기술이 꼭 필요하고 또 광주시 입장에서도 VPP 등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AI의 활용 사례나 파급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AI 바이오 분야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 분야는 대학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협조가 없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지스트 교수나 전남대 의대 교수님들 간의 그런 공동 연구 같은 연구자 수준의 협력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게 세계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AI 에너지 지역 특화 연구 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관련 연구 시설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은 대학의 힘만으로는 힘들고 지자체의 협조나 협력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 나아가서 이런 걸 바탕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두 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 세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약성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또 대학은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또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기를 참 기대해 볼 텐데요. 세 개 대학이 이번 포럼을 통한 업무 협약으로 이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승일 연구원장님, 앞으로 이 포럼의 향후 운영 계획도 좀 세워져 있나요? 네, 예. 제가 첫 번째 제1회 포럼은 우리 전남대학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지난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 포럼을 통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오늘 하고 있는 이 그 토론회도 여기에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포럼은 우리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아마 연 2회 개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거쳐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계획들, 정책 제안들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광주시와 그 전남도뿐만 아니라 또 국회라든지 우리 같이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포럼을 통해서 더 긍정적인 영향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 전남 미래적 혁신 포럼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과 또 이를 통해서 광주와 전남, 또 전남과 광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순서대로 김수영 연구부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산업단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리콘밸리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미국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 보면 RTP라고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형태의 연구단지인데요.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세 개의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과 NC 스테이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죠. 그리고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이 세 개의 대학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 벨트를 통해서 세 대학의 협력과 산업 협력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세 대학도 그런 삼각형 리서치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전남대와 GIST, 켄텍 이 세 개의 대학을 꼭지점으로 하는 AI 플러스 우선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트라이앵글 파크가 잘 성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광주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저희 세 대학의 협력과 또 세 개 부처 간의 협력 사업 발굴, 그리고 광주 전남의 상생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스트 정성호 연구부총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광주 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 양성 또 첨단 연구를 위해서 지스터 전남대 켄텍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교육 연구를 넘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스터 전남대 켄텍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광주 전남이 협력해서 AI,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첨단 분야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연구소나 연구 시설이 지역 내에 유치가 되면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 창업도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지역 내에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김수영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버클리와 스탠포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게 실리콘밸리가 형성된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에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서 경제와 인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스트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 전남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스트의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켄텍의 문승일 연구원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광주와 전남은 사실은 뭐 오늘 처음이 아니고 이미 같이 협력하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나주 혁신도시라 부르는데요. 나주 혁신도시는 없고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광주와 전라남도의 경계에 있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논의했던 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 그리고 전남과 광주 세 개 대학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실리콘밸리나 트라이앵글 못지않는 그런 저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진 세계를 리드하고 또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새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지자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조 실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 베커는 각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비수도권 최초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완성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 모두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해주신 대학과 전남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우리 광주의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강상구 국장님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쌀은 인류의 생명이었고 과거 산업의 쌀은 철강과 반도체, 이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 주권이 필요합니다. 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 기반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사업을 유치하고 전남 광주 지자체가 상생히 협력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안인 균형 발전,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대학이 미국의 스탠포드와 실리콘밸리처럼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고 용봉 아고라가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전남 미래혁신 포럼을 통해서 대학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모여서 거대한 전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행정이 경계를 넘어서 초광역, 초협력을 이룰 수 있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봉아고라 광주 전남 미래지역 혁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